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녹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헌금이 민주당을 강타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탈당을 했고 김병기 의원은 제명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당내에서의 그 탈당의 압력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이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라는 이 의혹에서 촉발된 공천헌금 의혹, 이것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2022년 일이죠. 지방선거를 2달 앞둔 이 시기 4월 달에 강선우 의원과 만나서 김경 의원이 1억 원을 줬다라는 그런 내용의 녹취가 지난번에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대화, 그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선우 의원이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했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강선우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당시에 돈을 받아서 보관했다라고 강선우 의원이 이야기한 그 보좌관을 불러서 16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돈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보좌관의 얘기는. 강선우 의원의 얘기는 받아서 사무국장이 보관을 했었다라는 거고, 그 사무국장으로 지목된 이 전 보좌관은 받은 적 자체가 없다라는 거고, 김경시 의원은 나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 핵심 당사자인 3명의 말이 서로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중에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김병기 의원까지 이제 이게 불똥이 튄 거죠. 결국은 이 사안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김경시 의원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출국을 해서 아들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어쨌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고발한 지 이틀 뒤입니다. 그러면서 도피 의혹도 일고 했는데 김경시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고, 경찰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현재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이 핵심 당사자 부분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김경시 의원에 대한 입국도 경찰에서 좀 빨리 강하게 압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 공천 헌금 파문의 핵심 김경시 의원, 1965년생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선화예중을 나왔고 정신여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연세대에 진학을 해서 심리학과를 다녔고 한양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뒤에 한양여전에서 이 아동 보육과 여기에서 이제 교수로 있다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는 거죠. 부친이 상당히 좀 돈이 많은 걸로 1000억대 부자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경시 의원도 공개된 재산 한 65억 정도 됩니다. 집이 2채, 평창동 하나, 서초구 아파트, 또 강남에 상가도 5채 있고, 아들은 지금 나오는 거 봐서는 한 11채 정도 집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가도 많고 집도 많고 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거죠. 자, 2016년 안규백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500만 원의 후원을 합니다. 아주 고액 후원인 거죠. 할 수 있는 고액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이제 안규백 장관이 당시에 서울시당위원장이 되거든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되는데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제 김영주 의원이 당시에 노동부 장관으로 가면서 그 자리를 이제 안규백 의원이 맡습니다. 그리고 당 사무총장도 이제 하게 되죠. 동대문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그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2017년에 이제 서울시당위원장도 맡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규백 의원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 김경 시의원이 그 서울시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제 정치권에 진출을 합니다. 2018년 4월 1일인데요. 비례대표 순번 5번으로 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안규백 의원에게 고액 후원을 했고 서울시당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을 맡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서도 뭐 부위원장도 맡고 또 동대문에서 이 아동보육과 이쪽에서 이제 교수를 지낸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김경시 의원이 어떤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속한 그것이 아마 어린이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그 단체의 이사장을 또 김경시 의원이 맡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건물 또 그쪽에서의 활동, 부위원장 등등등을 하면서 동대문에서는 당시에 동대문 쪽 사정을 좀 아는 제 지인이 전해주기를 동대문 구청장에 출마한다라는 소문이 당시에 파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김경시 의원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안규백 장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죠. 안규백 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합니다. 특별한 인연이 없다. 당시에 300명 규모의 상무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서 투표한 결과로 비례대표를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시당위원장이 개입하고 말고 이런 여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500만 원 고액 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하지만 또 500만 원을 후원할 때는 그냥 또 아무나 500만 원을 후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안규백 장관과 김경시 의원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김경시 의원이 사는 평창동 집 200평 정도 규모라고 알려졌는데 언론에 거기 가본 사람들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은 회장님이 사는 집 같았다라고 그 안에 인테리어 등을 상황을 그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대저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제차 2대, 국산차 1대를 가지고 있고 금도 1.5kg, 신고가 약 1억 3,7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 이 김경시 의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동대문에서 활동을 하고 뭐 구청장 출마설도 돌고 막 이랬는데 이제 강서로 가거든요. 그래서 강서로 가게 되는 배경이 또 어떤 거냐?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오지만 동대문에서 활동하던 김경시 의원이 왜 갑자기 강서로 가느냐? 그 관련해서 안규백 장관의 역할설, 또 강선우 의원과의 친분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규백 의원 측에서는 언론에 시당위원장인 안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아마 이 김경시 의원이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역 행사에 좀 너무 과하게 치장을 하고 나타나서 다소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안 장관 측에서는 우리가 뭐 이 김경시 의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선호 의원과 김경시 의원이 어떤 이 아동 보육 이런 쪽과 관련해서 강선호 의원도 이제 그와 관련된 전공을 했으니까 아마 그런 관계에서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 시절에 인연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시에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김경시 의원이 강선호 의원에게 돈을 줬느냐, 줬다면 그 돈을 강선호 의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거 당연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화 내용이죠. 강선우 의원이 거기서 지칭한 돈을 받았다는 당시 사무국장, 자기는 아예 그 일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어제 조사를 받은 이 전 보좌관, 당시 사무국장의 얘기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1억이라는 거액을 주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사무국장에게 그 돈을 준다? 이게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상식적인 판단인 것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강선우 의원은 사무국장이 그 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무국장은 나는 아예 받은 적 자체가 없다. 아예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 전 보좌관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어쨌든 받았다면 무조건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김경시 의원은 아예 자기는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김병기 의원의 역할이 뭐였냐. 그 전날 어쨌든 녹취록에서 공개된 대로 강선우 의원이 살려달라 얘기를 하고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무국장이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김병기 의원은 그 돈부터 돌려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이 바로 단수공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다음 날 단수공천을 받느냐. 그리고 그 공천 심사의 간사가 김병기 의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김병기 의원은 공교롭게도 그 현장에 참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수공천이 결정되는 현장에 이미 김경시 의원이 컷오프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컷오프가 됐고 당시에 뭐 민주당 분위기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집을 한 채 팔아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집 2채, 상가 5채, 또 아들도 집도 뭐 10채 이상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공천받기가 뭐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컷오프가 됐고 또 그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상황. 그리고 이제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김병기 의원이 알고 있는 상황. 이러한 세 가지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이 그 회의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게 된 배경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단수공천 가는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하고 일부러 빠져준 건지 아니면 정말 도저히 갈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수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석연치가 않은 거죠. 그 전날 이러한 대화가 있었고 그 다음날 단수공천이 결정되는데 그 현장에 그 간사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간사가 빠졌다라는 것은 이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일부러 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뭐 그 속사정은 얘기를 하지 않고 간사로서의 역할을 그 당시 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그것에 등한시했다라는 이제 그 맥락을 지금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더 추가될 여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김병기 의원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더 구체적인 내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김경시 의원 그렇게 해서 동대문에서 강서로 갔단 말이에요. 강선우 의원 지역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수공천 받아서 재선 시의원이 돼서 시의회의 문화관광위원장도 되고 이랬는데 강선우 의원과 사이가 다시 틀어집니다. 예,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결정적인 이유 이것이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을 종합해 보면 김경시 의원이 강서구청장에 출마하기를 원했고 그것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꿈도 꾸지 말라 이러면서 만류를 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후보가 나왔고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진교훈
후보를 냈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김경시 의원도 민주당의 강서구청장 후보가 되기를 꿈꿨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선호 의원과 입장이 갈리면서 사이가 좀 멀어졌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정설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김경시 의원 이번에는 영등포로 갑니다. 이게 뭐 지역구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대문에 있다가 강서로 갔다가 이번에 영등포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영등포에 민주당 시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지역구인데 이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좀 돕는 거죠. 김민석 국무총리와 뭐 식사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의회 주변에서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일이죠. 그런 과정에 이제 김경시 의원이 당원들 일부를 영등포에 이제 위장 전입을 시키고 집단적으로 종교단체의 당원들을 모집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 뭐 그것이 곧 자신의 경선에 대비한 자신에 대한 사전에 우호적인 당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것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지난해 10월에 민주당에서 제명이 되죠.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이런 내용을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폭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제명을 하게 되죠. 자, 김민석 국무총리로서는 이게 참 이 지역에 민주당 시의원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현직 시의원이 와서 열심히 뭐 도와주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뭐 좋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내부에서도 그렇고 강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등포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 내가 구청장 꿈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경계심을 갖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민석 의원 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의원 측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김 총리가 계속 김경시 의원을 피해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와도 응답을 안 했다. 시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김 총리 입장에서는 도와주겠다는 거 뭐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었지 않느냐. 그 이상도 그 외도 아니다. 특별한 인연은 없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습니다. 자, 결국 이게 지금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시의원이 돼서 강서에서 재선 의원이 되고 구청장을 계속 꿈꾸다가 여의치 않게 되니까 영등포로 가서 영등포에서 이제 구청장을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그 상황에서 문제가 돼서 민주당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됐고 이번에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과의 갈등 와중에서 한 15가지 뭐 이런저런 의혹들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김병기 의원은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그 숙박권 받은 거 말고는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녹취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강선호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공천 헌금 사태로 이것이 확 비화가 됐죠. 그러면서 김경시 의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안규백 장관 등장하죠. 강선호 의원 등장합니다. 김병기 의원 등장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등장합니다. 또 알 수 없죠. 지금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인물이 여러 가지 김경시 의원이 공천을 받거나 재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또 드러날 가능성도 여전히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는 이제 특검이 도입이 될 것이냐
상당 부분 좀 좌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로서의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이 경찰의 수사, 이 부분은 일단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경시 의원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이 발빠르게 좀 더 강하게 빨리빨리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시 의원이 지난해에 종교단체 사람들 한 3,000명 그 입당 원서를 받아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고 했다라는 이 의혹을 폭로한 진종호 의원도 3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조사를 한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뭐 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사안 자체가 좀 해프닝이다, 공천원금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확인을 해봤더니 사무국장이 받지 않고 그냥 돌려줬다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게 김병기 의원 얘기, 강선우 의원 얘기, 또 김경시 의원 얘기, 또 그 돈을 받았다가 보관했다는 그 전 사무국장, 전 보좌관의 얘기, 모두 다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뒷배가 있었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특히 이제 김경시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단독으로 했는데, 어쨌든 강선우 의원이 강하게 그걸 당시에 현장에서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그 김경시 의원의 아들이 20대 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11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공관위원 중에 이제 변호사들 중심으로 해서 쫙 스크린을 해 보니까 김경시 의원은 주택 2채, 상가 5채, 거기에 더해서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을 또 11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된 거죠. 대부분 이 11채의 주택은 인천 등 이 수도권 외곽에 있는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주택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딱 봐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게 뭐 좀 부동산 투기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그러한 정황인 거죠. 민주당 관계자도 아들이 20대 초반인데 이 취득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김경시 의원이 모두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건 명백한 투기라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동아일보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수공천을 받았거든요. 이 명분이 하나가 아들이 11채를 갖고는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서 투기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도 이게 과연 어떻게 그 당시에 판단이 이루어진 건지 이것도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일단 딱 듣기에는 이건 뭐 누가 들어도 석연치 않은 투기성 구입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었던 거죠. 임대 사업자건 아니건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명목으로 단수 공천을 강선우 의원이 밀어붙였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김경시 의원도 30억 원 이상의 어떤 대출을 받아서 주택들 여러 가지 이것저것 산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민주당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배경이 주목할 만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가 지금 이 제기가 된 공천 헌금 문제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왜 그렇다면은 그날 현장에서 빠졌을까?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부탁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판단인가? 아니면 불가피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많은 어쨌든 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어쨌든 김경시 의원 경찰로서는 빨리 좀 입국하도록 귀국을 하도록 압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필요한 수사상의 조치들 또 발빠르게 좀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공천 헌금 문제 사실 한동안 좀 표면에서 사라졌던 그러한 문제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역시 이 공천 헌금이 정치권 마쿠에서 사라지지 않고 음성적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뭐 이게 민주당에서 불거진 일이지만 한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서의 공천의 문제 그리고 공천 헌금의 문제, 이 정치개혁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여야가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서 그야말로 정말 이 돈과 관련된 돈 공천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